노후 배당 소득 믿었는데 지인 추천 한 번에 무너진 은퇴 설계의 충격 진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설계하는 일이다. 젊을 때는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이 된다. 월급이 끊긴 이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돈, 흔들리지 않는 자산, 예상 가능한 지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 소득에 눈을 돌린다. 이 정도만 모으면, 이 정도 배당이면 살 수 있겠다는 계산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정적일 것 같던 그림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이건 괜찮다더라, 나도 하고 있는데, 조와 같은 추천이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은퇴 설계는 원래 느리고 신중해야 하는데 그 한 번의 선택이 전체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글은 그런 이야기다. 배당 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짚어보려 한다. 1.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산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배당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계산이 있다. 내가 5억을 투자하고 연 5% 배당이면 1년에 2,500만 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 계산이 고정된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기업의 실적은 변하고 배당은 줄어들 수 있고 심지어 끊길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배당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인 추천으로 들어가는 투자들은 종종 고배당을 미끼로 한다. 하지만 그 고배당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검증 없이 들어가는 순간 은퇴 설계는 더 이상 설계가 아니라 베팅이 되어버린다. 2.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실패 이야기. 사례 1 친구가 괜찮다 해서 전 재산 절반 넣었어요. 50대 초반 어씨는 은퇴를 10년 앞두고 있었다. 그동안 모은 자산 중 일부를 배당주에 투자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친구가 한 종목을 추천했다. 이거 배당 7%야. 나도 넣었는데 괜찮아. 어씨는 별다른 분석 없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그 종목에 넣었다. 처음 몇 달은 계획대로 배당이 들어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회사 실적이 악화되면서 배당이 절반으로 줄었고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어씨는 배당도 줄고 원금도 손실을 본 상태가 되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건 은퇴 계획 전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원래는 안정적으로 나눠 투자했어야 할 자산이 한 번의 선택으로 왜곡된 것이다. 사례 2 안정적인 줄 알았던 리츠 알고 보니 구조를 몰랐어요. B씨는 부동산 대신 리츠 REITS에 투자하기로 했다. 건물을 직접 사지 않아도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역시 지인의 추천이 계기가 됐다. 이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라 생각하면 돼. 거의 고정이야. 하지만 B씨는 그 리츠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해당 리츠는 특정 산업에 집중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였다. 경기 침체가 오자 임대 수익이 줄었고 배당 역시 감소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름이나 개념만 보고 판단하면 은퇴 자금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례 3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쪽에 몰려 있었어요. C씨는 나름 신중한 투자자였다. 여러 종목에 나눠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종목들이 모두 비슷한 성격이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배당 금융주, 고배당 에너지주 등 배당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분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된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특정 산업이 흔들리자 전체 포트폴리오가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 C씨는 분산 투자했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3.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의 말은 숫자보다 설득력이 크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더 믿게 된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조급해진다. 특히 이거 놓치면 늦는다는 분위기가 더해지면 원칙은 쉽게 무너진다. 하지만 은퇴 자금은 절대 기회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리스크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4. 은퇴 설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이쯤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배당 투자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 배당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것, 특정 종목이나 산업에 집중하지 않을 것, 추천이 아니라 기준으로 판단할 것,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것. 은퇴 설계는 잘 되면 좋고가 아니라 망하지 않는 구조가 먼저다. 5. 결국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 은퇴 준비는 마라톤에 가깝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방향을 바꾼다. 특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거 좋다더라. 나도 하고 있는데 괜찮다. 이 말들이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말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는 자산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원칙이 필요하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추천으로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게 내 기준에 맞는 선택인가? 그 질문 하나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은퇴 설계를 지켜줄 수 있다. 그 질문을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는 감이나 경험이 아니라 비교적 검증된 원리 즉 확률, 행동심리 그리고 재무 이론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야 한다. 은퇴 설계는 느낌 좋은 선택이 아니라 망할 확률을 줄이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6. 인간은 원래 잘못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은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이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여러 가지 편향으로 설명한다. 대표적인 것이 확증 편향이다. 내가 이미 괜찮다고 생각한 정보만 더 믿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다. 지인이 추천한 종목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선택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또 하나는 군중심리다.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안정성의 근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방향으로 몰린 선택일수록 위험은 더 커진다. 시장이 흔들릴 때 모두가 동시에 빠져나오려 하기 때문이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적인 한계다. 그래서 더더욱 시스템이 필요하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 말이다. 7. 배당이 안정적이라는 착각의 구조.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안정적인 수입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재무 이론에서는 조금 다르게 본다. 기업이 배당을 준다는 것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다. 즉, 배당은 추가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 가치의 일부를 현금화하는 과정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배당은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배당을 줄인다. 이익이 감소할 때, 부채가 늘어날 때, 미래 투자를 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할 때. 여기서 핵심은 하나다. 배당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래서 배당률이 높다는 것은 때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거나 이걸 재무적으로는 배당 함정 디비덴드 트랩이라고 부른다.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내포된 상태다. 8. 분산 투자의 과학적 의미. 많은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진짜 분산은 단순히 종목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재무 이론, 특히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자산을 섞어야 한다. 즉,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조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경기 좋을 때 잘 되는 자산 주식. 경기 나쁠 때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자산 채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면 하나가 흔들릴 때 다른 하나가 완충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구성한다. 고배당 주식 A, 고배당 주식 B, 고배당 주식 C. 이건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즉, 분산된 것처럼 보이는 집중 투자다. 9. 은퇴 설계의 핵심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것. 은퇴 이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수익률이 아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즉 생존 확률이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개념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다. 같은 평균 수익률이라도 순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초반에 큰 손실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회복이 어려움. 후반에 손실 이미 자산이 불어난 상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자금. 은퇴 초기에 큰 손실이 발생하면 그 이후 아무리 수익이 나도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는 초반 방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10.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질문은 다시 여기로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첫째, 수익률보다 변동성을 먼저 본다. 많이 버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구조가 중요하다. 둘째, 배당이 아니라 전체 수익을 본다. 배당 자산 가격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여러 상황을 가정한다. 좋을 때뿐 아니라 나쁠 때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추천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기준을 만든다.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1.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 하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이면 결국 이것이다. 이 선택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가? 은퇴 설계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임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임에 가깝다. 그래서 때로는 덜 벌어도 괜찮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면 그게 훨씬 낫다. 지인의 추천은 참고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원리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은퇴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